여러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뼈가 얼마나 건강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확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남성의 음영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이거나 골감소증 상태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고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신호도 없습니다. 고다곤증은 그야말로 소리 없이 뼈를 갉아먹는 병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살짝 헛디뎠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고 허리를 조금 비틀었을 뿐인데 척추가 주저앉습니다. 특히 고관절 고조 이후 2년 이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모든 노력에 더해 매일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뼈 보호 방법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5가지입니다. 단, 어떤 채소를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지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케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코너나 웰빙 주스 전문점에 가면 꼭 등장하는 재료죠. 그런데 케일을 드시는 분들도 케일이 뼈 건강, 그 중에서도 골다공증 예방에 얼마나 탁월한 식품인지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케일을 뼈를 지키는 전략식품으로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칼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우리가 칼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 크려면 우유 마셔야 한다는 말을 귀에 닥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유당불내증이 생기거나 소화가 불편해서 유제품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난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유제품을 먹을 수 없거나 먹기 싫은 분들이라면 케일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일 바그램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양의 우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평균 흡수율은 약 30% 전후입니다. 하지만 케일의 칼슘은 50% 이상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칼슘이라도 실제로 우리 몸, 특히 뼈에 흡수되는 양은 케일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효과는 케일이 앞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결은 케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K에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연부 조직에 쌓일 수 있습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칼슘만 많이 섭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해서 밥그램만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케일에는 마그네슘, 비타민C, 베타카로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뼈 조직의 표대가 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흔히 콜라겐 하면 피부 탄력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뼈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위해 칼슘이 덮인 형태입니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통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뼈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뼈세포도 손상을 입게 되는데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뼈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결론적으로 케일은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C, 마그네슘, 베타카로틴까지 뼈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들이 놀랍도록 균형 있게 갖춰진 완전한 뼈 건강식품입니다. 단순히 칼슘 보충제 하나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마시면 케일 특유의 쓴맛도 줄어서 훨씬 먹기 편합니다.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간장에 무쳐나물로 드셔도 맛있고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거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조리 시간은 아르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할 때가 영양소가 가장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어릴 때부터 몸에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특히 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가 뼈 건강에 특별한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그것도 균형 잡힌 비율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파트너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액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고 뼈로 원활하게 운반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뼈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치 훌륭한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제자리에 전달할 운반수단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제된 식품, 흰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외식이 자도고 바쁘게 사시는 분들일수록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칼슘이 약 47mg, 마그네슘이 약 2mg 들어있습니다. 수치 자체는 케일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두 미네랄이 함께 균형 있게 들어있고 흡수율도 좋다는 것이 브로콜리만의 강점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뼈를 집에 비유하자면 칼슘은 집을 짓는 벽돌, 마그네슘은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콜라겐은 건물의 철골 구조물, 그리고 비타민 K는 벽돌이 올바른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접착제입니다. 비타민 C는 그 철골 구조물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고요. 이 모든 것이 브로콜리 한 접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알칼리성 채소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단백질과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내 환경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었습니다. 즉, 뼈의 칼슘이 몸의 산성을 중화하는 데 소모되는 거죠. 이것이 식단이 산성 위주인 사람들에게 고르다곤증이 바르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알칼리성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산성화를 막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나물로 드시거나 참기름에 볶아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지인기에 쳐서 고구마나 단호박과 곁들이면 포만감도 높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국물도 시원해지고 매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비타민C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오븐에서 3분 정도 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색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된장국이나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작고 연한 녹색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청경채는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청경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 흡수율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칼슘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특히 뼈에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채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인 옥살산 칼슘을 형성합니다. 이 형태로 결합된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채소를 먹어도 옥살산이 많으면 실제로 우리 몸에 쓰이는 칼슘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청경채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청경채 100g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 칼슘의 상당 부분이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됩니다. 이 흡수율의 차이가 뼈 건강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숫자만 보고 칼슘이 더 많은 채소를 먹는다고 해도 실제 몸이 활용하는 칼슘이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경채는 또한 위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저산성 채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약해지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소화가 예민한 어르신들도 청경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음식이 위에 부담을 주면 결국 영양소 섭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장점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비타민 K,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 뼈세포의 산화를 막는 베타카로틴까지 칼슘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조력자들이 청경채 한 포기 안에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간편합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 나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여 드셔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고기 요리나 볶음밥에 함께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에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청경채는 요리가 해도 영양소 손실이 비교적 적고 수분이 많고 식감이 부드러워 씹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 매일 식탁에 올리기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부분 저오븐, 빈혈 예방이 먼저 떠오르시죠? 어릴 때 빈혈에 좋다며 엄마가 시금치 나물을 자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금치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시금치는 철분 식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함께 풍부한 복합뼈 건강 식품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8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데친 후 찬물에 바로 헹궈주면 쓴맛도 줄고 옥살산도 많이 제거됩니다. 이 한 가지 과정만 기억하시면 시금치의 칼슘을 훨씬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금치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고름밀도를 유지하고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 안에 구멍이 순순 뚫리듯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약해지는데 비타민 K가 칼슘의 고정력을 높여 이 빈 공간을 메우고 뼈의 구조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채소입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뼈 주변 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뼈 손실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고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속도를 늦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과 간장에 묻혀 나물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익숙하고 맛있죠. 된장국에 넣어 끓여 드셔도 좋고 계란 요리에 넣거나 볶음밥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혈액응고제 약물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금치를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단순히 빈혈 예방 채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뼈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매일 식탁에서 만나보세요. 조리법 하나만 제대로 알면 시금치는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파슬리입니다. 파슬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음식 위에 살짝 뿌리는 초록색 가루 혹은 플레이팅을 위한 장식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나 파스타 위에 얹어 나오는 그 조그만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파슬리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파슬리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소평가해왔던 사실은 놀랍도록 강력한 표 건강식품입니다. 파슬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비타민 K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생 파슬리 10g, 즉 밥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의 양에 무려 16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파슬리 한 줌으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타민 K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열심히 섭취해도 칼슘이 뼈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K는 골밀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슬리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 뼈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미네랄들을 고루 공급해줍니다. 물론 다른 채소에 비해 한 번에 먹는 양 자체가 적을 수 있지만 소량만으로도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파슬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거기에 더해 파슬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 루테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뼈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슬리는 대부분 생으로 먹기 때문에 열에 의한 비타민 파괴 걱정 없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 파슬리를 잘게 다져서 나물 위에 뿌리거나 된장국이나 계란찜 마무리 단계에 한 숟갈 넣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스무디에 시금치와 함께 넣어도 좋고 볶음 요리에 마지막에 얹어 드셔도 됩니다. 신선한 파슬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말린 파슬리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마트 향신료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 팁도 하나 드릴게요. 신선한 파슬리를 한꺼번에 사서 잘게 썬 다음 제빈 트레이에 넣고 물이나 들기름을 조금 부어 냉동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요리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활용하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항응고제와 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 5가지, K, 브로콜리, 청경채, 시금치, 파슬리, 이 채소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칼슘을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그 칼슘이 실제로 뼈에 흡수되고 고정되도록 돕는 비타민 K, 비타민 C, 마그네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칼슘 수치만 높은 식품이 아니라 뼈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들입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특별한 운동을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저녁 식탁에 이 채소들 중 하나를 올리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다시 튼튼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 내일 또 한 번의 선택이 쌓여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뼈를 결정합니다. 서울에 사시든 부산에 사시든 대구에 사시든 어디서든 마트에 가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전문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이 채소들을 치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정기적인 고밀도 검사와 전문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소 한 접시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실 때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시금치, 파슬리 이 5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뼈가 오래오래 튼튼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